사실 다나도 이번 주에 발표했고 서흥도 발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아침에 동국제약 하는 건 동국제약은 바이코를 좀 강하게 해왔던 종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을 그래도 우리가 추정했던 거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익이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요새 채널만 돌리면 동국제약 광고 네, 많이 나와요. 광고비를 생각보다 많이 써서 좀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네. 해석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장기적으로는 광고를 많이 해서 뭔가 더 매출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좋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2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네. 내 생각 얘기할까? 단기는 좀 쉬는 거 아니야? 네, 단기는 아무래도 그 눈앞에 있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확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거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왜냐면 네. 동국제약은 제가 워낙 작년부터 많이 강조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내 주변에 장기 투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네. 신경 쓰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주가를 보지 마라 이래 왔는데 네. 그래놓고 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려야죠. 그치?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 나온다는 거는 영업이익 관점이고요. 매출액은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일회성 비용이 집행됐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은 매출액은 뭐 예상같이 그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재밌는 게 이 회사는 거의 QOQ YY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분기도 저번 분기에 비해서 QOQ YY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거는 2분기보다 3분기 때 좀 점프업해서 매출액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4분기 역시도 QOQ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영업이익 관점에서 제 예상치보다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광고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대규모로. 광고비를 네. 얘네가 원래 많이 쓰지 않았어요? 원래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왜 굳이 이게 이번에 1분기 추정에 이렇게 실패하신 겁니까? 네, 그 이유가 있는데 또 뭐 친한 사이니까 얘기하지만 네. 아니 광고비 많이 쓰는 회사잖아 원래. 네, 광고비 원래 많이 쓰는 회사라 사실 티가 그렇게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그렇게 광고 많이 해요. 근데 그 이 동국제약이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제약 회사예요. OTC라는 일반 의약품 부분에 광고비를 1년 동안 연간을 책정하고 좀 상반기 때 좀 많이 집행하고 하반기 때는 좀 상대적으로 덜 집행하고 그래서 항상 실적은 상저하고 나오는데 OTC 일반 의약품 쪽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계획대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센시안이라는 압박 스타킹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는 헬스케어 부분이에요. OTC가 아니에요. 보통 홈쇼핑 위주로 그렇게 광고를 하다가 광고라는 게 아니라 홈쇼핑 위주로 팔다가 아무래도 홈쇼핑보다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직판, 온라인, 오프라인이 수익성이 훨씬 좋겠죠. 중장기적으로 동국제약은 아무래도 홈쇼핑 위주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판매 비중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좀 시킬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R&D 투자 혹은 그런 걸로 보셔도 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 헬스케어 부분에서 광고를 집행한 겁니다. 이게 과거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OTC에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 못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이 나간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2분기는 생각보다 좀 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실적을 추정하거나 나옴에 있어서 항상 먼저 보는 게 예상보다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 보고요. 그 나오면 이게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일회성이냐 구조적인 거냐 그거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잘 나왔는데 구조적이다 그럼 많이 좋죠. 근데 안 나왔는데 구조적이다 많이 안 좋고요. 근데 반대로 잘 나왔는데 일회성이다 그럼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아요. 안 나왔는데 일회성이다 이것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겠지만 영업이익이 2분기 때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설명 잘한다. 이거 방금 전에 이 말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어제 전자가 잘 나왔는데 네. 언론 기자들은 다 난리쳤지만 네. 저희들은 딱 애플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5천억 받는데 8천억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보니까 더 나온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일회성이거든. 네. 그러니까 일회성이다. 딱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것 같아. 구조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한 번 나오고 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광고비 구조적인 거 아니에요? 광고비는 구조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동국제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OTC 쪽의 광고비는 구조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매출액에 연동돼 가지고 매출액이 오른 만큼 상향시켜서 광고비를 집행을 더 많이 합니다. 다만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항상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헬스케어 부분은 의외예요. 이거는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래? 동국제약의 전사의 광고비는 매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광고비를 올리겠죠, 당연히. 그만큼 올리지만 헬스케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마데카 크림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동국제약 아시는 분들이. 그거 TV에서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실걸요? 다 홈쇼핑. 전부 다 홈쇼핑에서 팔기 때문에 거기서 광고 효과를 받는 거예요. 사실 홈쇼핑이라는 채널이 그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은 낮은 건 사실이겠죠. 수수료가 세니까. 대신 광고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홈쇼핑으로 진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 역량의 판매를 좀 늘립니다. 왜냐면 이미 광고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광고비를 그렇게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이 잘 팔려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회성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안 나오지만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드려요. 근데 뭐 그 실적이 안 나온 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는 거 궁금해 하실까 봐. 근데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회사 2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대일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나 매출액으로 보나 2분기 대비 3분기 때 좀 세게 올라갈 거고요. 4분기 때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YY 성장이고요. 내년 내후년에도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또 시장 분위기도 무시할 수 시장 분위기가 네. 좀 약간 주춤해지면 더 네. 2분기에 생각보다 숫자 안 나오는 게 더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네. 같아서.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최근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아마 좀 안 좋게 보이네 아마 던지실 겁니다, 많이들. 근데 동국제약이 오랫동안 안 올랐어요. 네,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던지시겠죠, 많이들.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단기로 주식을 잘 못 봐요. 네, 길게만 놓고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해요. 한 3년 뒤에 이거 갖고 있었을 때 오를까?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건 유효합니다. 그건 유효하고요. 실적이 오를 테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실적이 오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있고 그리고 올해가 과도기적으로 과거 다른 때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덜 나오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올해가 과거 대비. 근데 항상 이런 기업들을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생각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성장이 안 하면 그 기저효과 때문에 그 다음 연도나 다음 연도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길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맨 마지막 줄에도 대놓고 적어놨는데 롱텀 가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의 눈앞의 실적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좀 많이 좋아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은 항상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 주가가 어떤 단기적으로 약간 부진한 뭐가 나왔을 때 네. 주가 조정받으면 참 못 견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최소한 너무 막 서두르지는 사는 거는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항상 중소형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아니면은 그래도 기대치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져요. 사실은 많이들 떨어져요. 왜냐하면 단기간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을 지금 3분기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건 11월 달이잖아요. 그거를 보지 않고요. 당장 지나갔지만 2분기 실적 이제 8월 달에 나올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하세요. 8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심스럽다는 거지. 오히려.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또 괜찮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길게 보세요. 롱텀.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 때문에. 좋은 뭐 장기적으로 뭐 동국제약을 안 들어가셨던 분들은 네. 이번 8월 중에 2분기 실적이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확산될 때, 네. 그럴 때 아마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이런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언제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상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언제 사놓고 잘 기다려야 되는데 사느냐는 좀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을 때 그걸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혹은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마음처럼 쉽게는 안 되겠지만 좋아 보이는 기업,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을 때 바로 조금 어느 정도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폭락했을 때 비중을 늘리시고 급등했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주위 분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었더라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동자 우리가 바이콜했던 종목이어서 급하게 좀 더 자료 나오자마자 네, 오늘 냈습니다. 업데이트 한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